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2023 신한솔 여자 프로농구 농실랭 가이드 방구석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어떤가요? 지난주에 비해서 제가 좀 더 부드럽지 않나요? 지난주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본인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부드럽지 않나 이 말이죠. 네, 뭐 아무래도 캐스터니까 더 잘하셔야죠. 네. 약간 지금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지? 자, 이번 시즌 6라운드가 총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벌써 절반 경기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4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열심히 달려왔던 이 전반기 이후에 이제 올스타전이 남아있고 1월 14일 우리은행과 BNK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후반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제 브레이크가 좀 시작이 됐어요. 네, 정규리그 90경기 가운데 현재 50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네. 절반 정도 지나고 선수들이 사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지칠 법한 시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고 일주일에 많으면 3경기, 2경기 정도를 매일매일 치르면서 똑같은 루틴한 삶에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동기부여를 네네. 찾기 어려운 시점이 됐는데 또 마침 이제 브레이크가 돌아왔습니다. 김내 해설위원은 전반기를 어떻게 봤나요? 올 시즌 정말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현재 우리은행의 독주가 있고 또 뭐 박지수 선수가 어떤 멘탈적인 부상 이후에 또 컴백을 했고 또 이적생들의 활약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올 시즌 뭐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번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바로 전반기 특집 리뷰 빠밤. 이거 해야지. 아니요, 다시 전반기 특집 리뷰 빠밤. 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전반기 순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순위는 그동안 짚어왔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네. 없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BNK, 신한은행, KB스타즈, 하나원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우리은행, 삼성생명, BNK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가 네. 우리은행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네. 형태가 되었어요. 네, 또 1라운드를 어떻게 보면 공동 1위로 맞췄던 네. 이 세 팀인데요. 뭐 격차를 조금씩 가져가면서 현재 우리은행이 13승, 또 94.1%의 승률로 네, 무섭게 질주하고 있고요. 뭐 삼성생명도 2라운드에 사실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3라운드 경기력을 좀 되찾으면서 3라운드에 4승 1패 유일하게 전체 가운데 70득점 정도를 채운 팀이에요. 전체적으로 3라운드 때부터 득점력이 저하되면서 뭐 60득점대에 머무른 팀들이 많았는데 네. 삼성생명이 또 유일하게 70점대를 채우면서 다시 한번 좀 공격 농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닭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반면에 이제 중간 순위에서 또 엄청나게 또 이제 경쟁을 하는 게임이 좀 있었어요. 네. 특히나 이 신한은행과 KB스타즈는 이 개막전과 더불어서 2차 연장까지 가는 게임을 벌써 2번이나 네. 치렀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혈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우선 3라운드 맞대결 이후에 일주일 만에 매치업 이 4라운드 경기를 맞이했는데 이 두 팀의 대결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25일 이 크리스마스 매치전이었고요. 네. 연장 2차전까지 가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승부 끝까지 어떤 심장을 졸이게 하는 시청자들로부터 저희도 시청을 했잖아요. 네. 그날은 시청자들로부터 어떤 심장을 졸이게 하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떡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손에 땀을 쥐는 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우리은행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승률이 94.1%라고 했나요? 네. 예전에 그 위성호 감독이 세웠던 그 최고 승률 기록이 몇 프로인가요? 그때 당시도 아마 존쿠엘 존스 네. 선수가 있던 시절 16-17 시즌일 거예요. 16-17 시즌에 94.4% 정도의 네. 승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비슷한 네, 만약에 이번 남은 후반 라운드에서 1패라도 하게 된다면 그걸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네,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하반기에 무조건 다 이겨야 된다라는 뭐 나름대로의 네. 그 우리은행의 어떤 목표가 있지 않을까. 네, 뭐 스스로의 기록을 깨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은행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면 네. 저희는 그냥 그런 연승이나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늘 루틴하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감독님부터 선수들까지 네. 모두 다 그냥 오늘 하루 한 경기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네. 약간 늘 어떤 겸손함과 함께 솔직한 대답은 잘 해주지 않습니다. 뭔가 미팅 시간에 다 공부하고 나오나 봐요. 네, 야 질문, 야 내가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시험 보면 예상 질문 같은 거 하잖아요. 면접 같은 것도 그렇고. 야, 예상 질문 예상 질문 딱 던지면 야 대답해봐. 그러면 네 저는 다음 경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연습하는 거 아니야? 네, 대답이 대부분 비슷해요. 네, 항상 겸손함하고 그런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네네. 겸손함과 또 어떤 자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우리은행의 어떤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완전체가 된 KB스타즈가 이제 조금씩 승수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후반기 라운드에도 더 많은 승수를 기록하면서 신한은행과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네. 비록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하나원큐도 4라운드에 진입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승수를 쌓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 하나원큐는 부상자가 많으면서 신인 선수들이 기회를 얻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 뭐 고서현 선수라든지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또 막 눈에 보이니까 네.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볼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하나원큐는 물론 이제 에이스인 신지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양희영 선수도 부상 이후에 잠시 돌아왔지만 한 경기를 뛰고 네. 다시 또 부상자 명단에 이름 올렸고 네네. 지금 현재까지 뭐 김미연 선수 부상에 또 김혜나 선수까지 부상이어서 네. 이 주축 어떤 메인 멤버들을 다 잃은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 정말 눈에 띄는 선수가 뭐 정예림 선수도 물론 이제 평균 스탯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김지영 선수를 필두로 네네.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네. 특히 뭐 고서현 선수, 박소희 선수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는 고서현 선수는 루키고 박소희 선수는 지금 뭐 3년차 정도 됐나요? 아니요 2년 차죠. 2년 차. 네. 사실 저희 선수들은 말하기에 지금 그런 상황이면 1년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중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신입을 1년 차라고 네네네네. 하고 네네. 지난해 입단한 선수를 2년 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선수의 활약도 너무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3, 4라운드에서 박소희 선수가 평균 득점이 10점이 넘고요. 네. 또 저는 박소희 선수가 3점 슛을 던질 때 보면 정말 겁없이 던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박소희 선수가 이 삼성생명전 78대 62로 패배하긴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3점씩 10개를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단 한 개도 넣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이날 득점이 9득점, 1쿼터에만 8득점 이후에 3점 슛도 단 한 개도 없었지만 전 이 선수가 그래도 배짱도 두둑하고 앞으로의 어떤 슈터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슈터는 역시 물론 자신감도 중요하고 또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날 경기에서 10개를 던져서 제로였는데 24일 BNK전에서 박소희 선수가 13개를 던져서 4개를 넣고 27점을 넣었습니다. 와우. 네, 전 거기서 박소희 선수가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 본인이 어떤 보여주는 하고자 하는 팀에서 네.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눈이 크잖아요. 네. 큰 눈으로 집중하는 그 네.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은 막 그 뭔가 열정이 막 느껴지는. 네네. 감독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약간 눈동자의 크기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또 고서현 선수 역시도 5경기에서 9.4점을 해줬는데요. 네. 고서현 선수도 정말 어떤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마무리도 좋고요. 네, 언니들 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고 네네네. 또 슛도 있고 또 돌파를 해서 마무리 자체도 괜찮고요. 네. 하나원큐가 최근 들어서 정말 경기 내용 자체 너무 좋았는데 이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들만 보완된다면 그래도 어떤 반등의 계기는 분명히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간중간 김도환 감독의 마스크 속에서 약간 웃음이 미소. 보이는 것 같은 맞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원큐가 이제 2승, 3승까지 가는데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첫 번째 이렇게 순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자, 두 번째로 이번 올스타전 투표가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네.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6년 연속 1위였던 이 김단비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신지현 선수가 데뷔 9년 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야, 신지현 선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동시에 2위 이소희 선수가 첫 출전을 하게 되면서 신지연의 핑크스타 팀 그리고 이소희의 블루스타 팀이 맞붙는 구도가 되었는데요. 27일이죠? 네. 올스타 드래프트를 통해서 네. 선수를 선발하고 이제 게임을 오늘입니다. 진행한다고 네.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이죠. 굉장히 원래 있었던 이 내용이긴 하지만 네. 뽑아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좀 흥미롭긴 하네요. 어떤 네. 선수가 뽑힐지. 그쵸. 네네. 이제 강희수 선수가 계속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네. 초반기 이후에 이제 네네네. 최근까지. 네네. 어제 이제 투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했는데 어제 뭐 마감 시간 이전까지 이 선수들의 표차가 거의 뭐 몇백 표 차이 나지 않을 만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소희 선수가 됐는데 전 당연히 강일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도 이소희 선수 팬분들이 막판에 굉장히 힘을 내주시면서 BNK 팬분들이 BNK 이소희 팬분들이 선수를 완전히 밀어준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올 시즌은 올스타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또 이름 명칭을 좀 바꾸면서 네네. 다양한 요소. 기존에 이렇게 올스타전, 이 뭐 핑크스타, 블루스타, 뭐 남부팀, 뭐 이런 약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수들끼리만 4쿼터를 치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루즈하게 될 수도 있는 우리가 부분인데. 이제 남자 농구가 네. 아니기 때문에 덩크슛이나 이런 화려함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냥 3점슛을 주려면 루즈하게 수비해야 3점슛을 줄 수 있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컨셉을 바꿔서 어떤 페스티벌이라는 명목하에 뭐 다른 이벤트들도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네네네. 네. 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선수들이 선발하면서 뽑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 이소희 선수가 언니들을 어떻게 지명할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 김단비 선수는 사실 우리은행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지켜왔던 네. 김단비의 아성이 무너졌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올 시즌 성적은 사실 더 좋아졌어요. 올 시즌 절반을 갓 지난 50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선수가 벌써 6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김단비 선수가 올 시즌에만 지금 3차례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는데요. 네. 한 시즌에만 6명이 나왔던 경우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이전에 2009년, 10년 시즌에 8명의 트리플 더블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 당시도 정성민 감독, 현재 정성민 감독, 국가대표 감독님이 3차례 달성했고요. 토탈 이제 WKBL 리그에서 가장 많이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성민 감독입니다. 13차례, 와우. 13회 트리플 네. 더블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김다미 선수가 본인 통산 7회, 7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네. 어떤 뭐 레전드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7회인데 사실 3회가 올 시즌인 거면 네.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스타전 투표는 사실 1위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예견을 했을 거예요. 네. 뭐 팀을 이적을 하면서 신한은행 팬들이 굉장히 좀 네. 아쉬워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뭐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네. 김다미 선수 물론 6년 연속이라는 어떤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선수가 실력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어떤 상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에 대한 복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베스트 5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역시 MVP는 우승팀에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또 선수라면 그런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팬들의 인기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굉장히 이제 날개를 달고 네. 가고 있는 김단비 선수인데 뭐 아쉽겠지만 뭐 어쨌든 올스타 선정은 됐으니까. 네네. 뭐 완전 비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의 퍼포먼스, 본인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인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이소희 선수가 그 부분을 그쵸. 확실하게 네네네. 증명했다고 볼 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스타전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 페스티벌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저희도 그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세요. 저 오시라고요? 저희 같이 갈 거 아닌가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요. 네. 저희가 같이 뭐 갑시다. 좀 이상하네. 오늘 좀 이상하네. 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아쉬운 심판 운영입니다. 자, 이번 시즌 심판 판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바뀌었죠. 네. 뭐 감독 챌린지와 파울 챌린지가 생기면서 상당히 좀 4쿼터에 좀 박빙의 상황일 때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되었고 또 트래블링을 좀 강하게 보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기대를 했던 좀 이번 시즌이었는데 네. 그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번 전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뭐 사실 트래블링은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불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확실하게 만들 때뿐만 아니라 속공 상황에서 캐치를 할 때 역시도 좀 선수들이 무의식 중에 많이 걷고 본인들도 불리고 난 뒤에
제가 맞아요. 언제요? 라고 표현할 만큼 그동안에 내 몸에 뱉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심판들이 좀 지적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피바 수준으로 불리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죠. 네. 피바 수준으로는 거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의 움직임, 스타트를 할 때 네. 이 피벗풋이 축발의 반대 방향, 왼발이 축발이었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경우 대부분 콜이 불리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네, 네. 드리블을 동시에 치지 않는 이상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리그에서는 사실 그만큼까지 터프하게 불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즘에 바뀐 룰에 보면 네. 피바에서도 던지려는 이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발이 떨어지면 네. 그때는 트래블링을 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뭐 네. 물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첫 발, 첫 스텝에서 특히 네. 트래블링을 불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스트릭트하게 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의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었죠. 네. 후반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이 KB스타즈와 그 윗순위를 지키고 있는 이제 신한은행의 대결이었는데 네. 여기서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뭐 이날 경기 사실 두 경기 차로 좁힐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네네. 양팀 다 어떤 과열된 순간도 많았고 이날 경기가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정말 조금 아쉬운 오심들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네네네. 어떤 파울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운영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한 두 네. 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허예은 선수가 후반전이었죠. 네. 구슬 선수에게 범했던 파울이었는데 네. 그때 자유투를 이경훈 선수가 던졌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거 역시도 허예은 선수가 이제 스크린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스크리너였던 구슬 선수에게 팔을 한 차례 감으면서 여기서 파울콜이 일어났는데 네네네네. 오히려 본인의 마크맨이었던 이영원 선수가 슛을 던졌고요. 네. 또 카메라에도 포착됐지만 허예은 선수가 이 장면에서 왜 슛을 이경호 선수가 던지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서 자유투를 이경호 선수가 계속 던졌단 네, 말이죠. 네, 네. 2구를 다 성공을 시켰어요. 네, 네, 네. 그리고 KB스타즈의 공격 진영 한 7초 정도가 이미 흘렀는데 갑자기 네 심판들도 이제 경기를 중단시키고 다시 비디오 판독을 해보고 네. 사실 되게 의아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그 김내 의원이 심판 설명회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와서 자유투를 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유투를 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페널티를 받게 돼. 아니 심판이 쏘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 사람 페널티를 네. 받아. 라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정확하게 그 상황이 맞아요. 재현이 됐어요. 네.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원래는 이경호 선수가 쏘면 안 네. 되는 건데 네, 네. 근데 뭐 심판들도 너무 정신이 없이 게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이경훈 선수한테 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또 이경원 선수도 본인이 네. 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한테 부딪힘이 있었나 하면서 그냥 맞아요. 자연스럽게 가서 네네. 던졌는데 이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경원 선수가 나 안 당했는데 내가 던졌어 이러면 약간 어떤 사후 조치가 있을 네, 거라고 네네네. 해요. 근데 사실 이경원 선수도 모르고 던진 상황이었었고 네,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울을 당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던졌고 이게 결국에는 자유투가 무산이 된 거죠. 구수 선수가 다시 던지는 시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자유투가 무산이 되는 뭐 신한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순간이고 근데 원래 그때 심판 설명회 얘기는 던진 선수도 원래는 페널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그 경기에서는 사실 이경훈 선수는 페널티 없이 그냥 네. 자유투는 무효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네, 그런 게 조금 있었고 그 다음 상황이었죠. 네. 24초 공격자 네. 관련해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김소니아 선수가 슛을 쐈나요? 네, 이제 4쿼터 5초 정도 남은 상황이었고요. 동점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슛을 던졌는데 림 거의 끝에 부분을 맞고 슥 네, 거쳤죠. 거의 스쳐가지고 베이스라인 쪽 끝에 베이스라인 쪽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쓱 이렇게 하고 나서 버저가 울렸죠. 네네. 근데 이제 뒤에서 봤던 심판이 네. 갑자기 막 불어가지고 네네 24초 바이올레이션을 불었는데 네. 그 순간을 보면은 사실 물론 이제 김소니아 선수가 던지고 김진영 선수가 잡기는 했으나 2.8초 정도 남아 있었고 김진영 선수가 그 자리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트랩에 몰리거나 네. 아니면 라인아웃으로 나가거나 할 수 네네.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이제 다시 정정이 되면서 신한은행 비디오 볼이 판독을 됐죠. 했고요. 네네. 네, 신한은행이 이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패스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됐다는 거죠. 네네. 2.8초에 사이드라인이나 베이스라인 나가서 아웃 네. 오브 바운드 상황에서 뭐 2.8초면 충분히 패턴으로서 동작을 만들어내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제 2.8초 동안에 정리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뭐 트랩에 쌓여서 그냥 끝나느냐 네.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김소니아 선수가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쏜 슛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네. 이게 또 비디오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생긴 상황이니까 네, 네. 좀 KB스타즈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수도 있다. 네. 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네네. 김소니아 선수 정말 말하신 것처럼 김소니아 선수 득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KB스타즈는 거의 그 장면으로 인해서 졌다라고 느낄 수도 그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영 선수는 거기서 볼을 살렸고 네. 빼기 어려운 그 2.8초의 시간 동안에 선수들이 막 둘러싸거나 이랬으면 또 그냥 바로 연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또 김소니아 네. 선수에게 한 차례 또 슛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뭐 약간 이날 경기에서 흐름이 슛을 딱 쏘는데 막 맞아요. 심장이 네. 오야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거기 딱 튕기면서 거기서 이제 바로 연장전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두 가지 이경원 선수의 자유투와 이 24초 공격자에 대한 판단이 좀 아쉽게 되면서 심판의 운영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좀 경기가 정말 이날 물론 2차 연장까지 가긴 했지만 경기가 네. 끝난 시간이 뭐 거의 9시 그러니까요. 네, 평일이었어요 그냥 아, 기본적으로. 네네네. 주말 경기는 6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경기 끝날 시간이 8시 반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경기의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또 아무래도 비디오 판독이 많아지면 경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유연한 상황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아, 지난번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3점슛 정말 멀리서 던졌는데 비디오 판독을 했던.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려워요. 심판은 못하면 욕먹는 직업이고 네, 잘하면 뭐 잘하면 본전이고. 그냥 본전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심판을 비난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후반기에 더 좀 잘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도 보는데도 재미있는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선수들도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레이업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실수를 할 수 있고 네. 그날 컨디션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심판들 역시도 특히나 어떤 순발력을 요하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 휘슬콜이 나와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는 존재한다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 정도? 뭐 한두 번의 실수는 분명히 그 심판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로 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후반기엔 좀 더 재미있는 경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요? 힘내요.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아, 그 말에 진짜 선수들이 힘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한채진 선수 경기장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한채진 선수를 조금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한채진의 이유 있는 부진? 네. 힘내요! 한채진 선수! 뭐 이런 거? 이번에 심판해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힘내요! 심판진들! 자, 네 번째 주제는 바로 MVP, MIP가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MVP는 3라운드 MVP는 이제 김소니아 선수가 발표가 됐고요. MIP는 김지영 선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라운드에서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 우선 김소니아 선수가 3라운드 MVP를 탔는데요. 네네. 3라운드에 신한은행은 2승 3패 기록을 했습니다. 2승 3패를 한 팀에서 또 MVP가 나온 건 조금 이례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긴 네네네. 하는데 그래도 이 김소니아 선수가 3라운드에 평균 21.6점, 10.4 리바운드, 리바운드에서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했고요. 또 3점슛도 평균 2.4개에 43%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시스트가 2.6개로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뭐 KB스타즈전에서도 그랬지만 뭐 올 시즌에 이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신한은행이 어시스트가 늘어야 이 팀이 게임을 승리할 수 승리한다.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좀 성립되고 있는데 뭐 김소니아 선수가 득점력은 좋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조금 어시스트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3라운드에는 조금 어시스트 개수도 늘려가면서 좀 동료들과 함께하는 플레이가 어우러지다 보니까 네. 또 이 선수의 가치가 더 좀 크게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또 MIP는 또 김지영 선수가 뽑혔는데 네. 저는 그 김지영 선수가 잘한 것도 잘한 건데 네. 코트에서 너무 빨랐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빨랐다. 네, 진짜 너무 빨랐어요. 네. 뛰어다니는 게 막 이를 안 물고 뛰는데 막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피드밖에 안 보였다.
그래서 MIP를 받지 않았나.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김지영 선수가 그래도 팀이 굉장히 좀 어려울 때 나름대로 좀 가장 팀 내에서는 맏언니로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 가운데는 가장 맏언니로서 뭔가 책임감이 돋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특히 김지영 선수도 3라운드에서 김지영 선수는 사실 득점보다는 어시스트가 굉장히 좀 빛났거든요. 네네. 평균 7.8점 정도를 했고 어시스트를 6.8개를 했습니다. 오. 팀 내에서 좀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동료들에게 또 전달을 하면서 네. 또 야투율 역시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이 선수가 약간은 좀 외곽슛에 대한 단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경기당 1개 정도를 넣어주고 3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금 더 한층 더 자신감 있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3점을 꽂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다른 어떤 폼도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고 네. 들어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네. 드는 슈폼으로 쫙 던지면서 다만 한 가지는 조금 읽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지영 선수의 약간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요? 오른손으로 치다가 크로스오버 드리블 저 왼손으로 치고 가다가 레이업 쏠 때 오른손으로 바꿔서 던지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이게 늘 김지영 선수가 한 경기에 한 번 이상은 하는 플레이인데 네. 최근에는 이 슛들이 한두 차례 블락을 당하는 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비자가 따라올 때 손을 들면 이 8m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좀 블락을 피하기 위한 슛인데 네. 그거를 조금은 읽힌 모습이 보이지 네. 않나 싶습니다. 김지영 선수 말씀드리면 이제 안 읽히게 다른 걸 조금 추가해가지고 네, 슛 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5번째 주제는 바로 부상 악령입니다. 어제 경기였죠. 이 삼성생명과 우리은행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으로 예상되는 선수가 2명이나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네. 상황이에요. 네. 네,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키아나 스미스 선수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네. 너무 아파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바로 실려 나갔는데 삼성생명은 지금 배혜윤 또 이주연, 키아나 스미스까지 네. 모두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서 물론 배혜윤 선수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뛰지 네, 않았지만 무릎에 이제 물이 찼잖아요. 네. 주축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뭐 제가 어제 중계를 했지만 어떤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선수들이 경기를 뛰다가 이렇게 정말 크게 다쳤고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뭐 안타깝게 약간 선수들이 울부짖는 네. 상황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사실 중계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약간 네, 정말 그러니까요. 제 마음은 정말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까지 들 만큼 너무 좀 힘들었었는데 뭐 이렇게 두 선수 큰 부상 말고도 또 윤예빈 선수도 또 네. 부상이 있고 네. 아무래도 좀 아직 키아나 스미스 네. 선수의 확실한 어떤 부상 부위는 밝혀지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않았지만. 네, 약간 탈골 네, 약간 워낙 또 무릎이 좋지 않았고 이전에도 경기 뛰다가 한번 조금 이렇게 무릎이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제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리 여자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다쳤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네, 네네. 뭐 저도 이제 뭐 아킬레스 파열도 되고 했지만 파열되고 나서도 거의 조금 쩔뚝이면서 걸어 나오고 그냥 약간 힘들어하는 표정 정도였지 막 죽을 것 같고 이러진 않았었는데. 물론 이 발목 염좌 같은 경우는 막 순간적으로 막 아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하면 이제 좀 나아지면 이제 걸어 이렇게 쩔뚝이면서 나오잖아요. 네. 구축받아가지고. 근데 네. 어제 키아나 스미스 선수는 이제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네. 나가면서도 조금만 건드리거나 하면 너무 아파하는 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네. 느낌을 저희가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은행은 이제 박혜진의 이 족저근막염 또 하나원큐는 신지연, 양인영, 김혜나 선수가 모두 부상이고 또 김미연 선수까지 또 부상이잖아요. 신한은행은 또 유승희 선수가 또 2경기를 쉬고 다시 출전을 했지만 또 이 허리 부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WKBL의 많은 선수들이 지금 특히나 부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은선 선수도 맞아요. 네, 그때 김은선 부상이 선수도. 있었죠. 네네. 너무 정말 마음이 이 심한 부상으로 인해서 좀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네. 재활 기간이 한 1년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수들이 정말 잘 이겨내줬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에는 좀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또 돌아온 이후에도 또 이게 좀 어떤 선수들이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거기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이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다시 웃으면서 좀 코트 위로 돌아와서 봤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선수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도 이 선수들은 사실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다친 본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유승희 선수라든지 네. 무릎 부상을 2번이나 입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돌아온 유승희 선수 같이 많은 선수들이 좀 재활을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네. 코트 위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번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반기 특집 방구석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진짜 이렇게나 할 얘기가 많네요. 네. 정말 50경기를 벌써 마쳤다는 게 좀 실감이 나지 않고, 사실 선수들도 경기장 가면 좀 힘들다는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도 말했지만 좀 빡빡한 일정 속에서 계속 치르다 보니까 선수들도 뭐 힘들고 피로가 누적되고 또 어떤 동기부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이런 부상도 또 나오게 되고 네. 또 팀원이 이렇게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오는 또 데미지도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좀 힘든 시기였었는데, 선수들이 이 휴식기 동안에 조금 더 리프레시를 잘하고 네. 또 이제 퓨처스리그가 곧 시작되잖아요. 네네. 뭐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젊은 선수들은 퓨처스리그를 통해서 본인들의 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자신들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또 저희 컨텐츠를 또 새로운 컨텐츠를 또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무슨 구상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허락하는 대로 여자농구 방구석 중계를 네.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김래위원은 지금 이제 KBSN에 소속되어 있는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방구석 중계 출연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료를 많이 주시면 가능합니다. 제가요? 네. 저 출연료랑 뭐 이런 편집 왜 이렇게 비용 더듬으시죠? 아니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출연료 편집 비용 없이 지금 이거 다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출연료가 필요하신가요? 출연료를 주시면서도 해설위원으로서 다시. 네네, 뭐 한번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후반기에 이제 중계 콘텐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고 좋은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의 방캐 도움 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